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배종찬의 정치로 순서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가 결국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는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만약에 기어이 하겠다고 해보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불벼락이 내리겠죠.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배추도사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기준 강화가 미쳐올 파장을 심지어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민주당 전 정책위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배추도사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무슨 고집을 부려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론을 다 살펴가지고 네. 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 기여하면 대통령 지지율 40% 됐대요. 누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구윤철 부총리는 본인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와야죠. 지금 미국 가려다가 미국 길도 막혔었죠. 국회에서 같은 당의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소영 의원이 PER을 아느냐 PBR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이것도 구분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아까 또 구윤철 발음도 하다가 발음 또 더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예. 기획부총리를 무슨 뭐 재정경제부로 한다, 예. 기획예산처로 한다 이런 국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경제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뭐 박용만 전 두산회장을 국무총리로도 제가 뭐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좀 임명해야 돼요. 왜 클린턴 대통령이 월가에서 활동하던 루빈을 재무장관 자리에 왜 앉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맡겨야 돼요. 예, 뭐 구윤철 장관도 전문 경제통이죠. 근데 그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런 뜻을 먼저 내비쳤죠.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윤철 기자회견이 11일이었고 예. 11일 기자회견 때 우리 항상의 국장이 대문짝만하게 아니요, 화면에 나왔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쨌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예, 구윤철 장관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네. 구윤철 장관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거는요 2달 전에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당정대 휴일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공간에서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했습니다.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한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지어오셨잖아요. 아니요. 예. 예. 봉합이 됐으면 뭐하러 휴일에 만나서 저녁을 먹었나요? 예. 그 시간에 다 쉬는 시간이에요. 예. 저도 나자빠져서 예. 자요. 예. 왜? 피곤하니까. 조금 순화시켜서 예, 그냥 누워서 쉬셨겠죠. 유튜브 안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로에서는 가려서 하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까지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알았습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입을 묶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만나서 웃는 거잖아요. 네. 그 웃음이 자연스러운 웃음이겠어요? 아니 대표하고 원내대표야. 아니 벌써 얼굴에 써여 있어요. 날 주말에 왜 여기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미 대표쯤 되고 원내대표 정도 되면은 맛있는 밥 많이 먹어요. 굳이 그 네. 총리 공간에 가서 더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나이로 봤을 때 형님이잖아요. 네. 야, 청내 나와, 병기 나와. 그래서 억지로 지금 화해를 시키려고 해서 카메라 앞에서 웃는 거예요. 그게 화해가 되겠어요? 이미 두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자기는 합리적인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 국정원 출신입니다. 불량정원. 이 사람이요. 진짜 한판 뜨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 싸움을 하면 김병기를 못 이겨. 예. 장난이 아니에요. 이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근데 정청래도 표정만 보면 한 싸움 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싸움 붙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집권 여당 깽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형님인 김민석 총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와 밥 좀 먹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저한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일요일 날 나와서 만나는 건데 이게 무슨 그런 통합과 합의 자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왜냐하면 일요일 날 저녁
웬만한 사람은 다 나가서 먹기 싫어해요. 네. 피곤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의 말씀하신 투톱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 내에서 권력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아니 오죽했으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도 않아도 된. 당연히 최고 권력은 누굽니까? 최고 권력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굳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하잖아요. 제가 황행크에 여쭤볼게요. 네. 북한의 지조는 누구예요? 김정은? 우리 한국장이나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김정은이에요. 예. 네네, 저 상대방을 고사포를 쏴자오. 예. 그럼 고사포 쏴서 죽이는 거예요. 네, 예, 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는 김주애를 4대 세습 체제에 우는 박지원 의원은 뭐 아들이 있다 없다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권력의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충정로 대통령은 누굽니까? 김어준이잖아요. 네.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최고 권력이야. 내가 대통령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에서는 대통령이 미는 박찬대 안 찍고 나 찍었잖아. 당원들은 내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생각해. 이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권대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권을 꽉 잡아야 되거든. 고삐를 잡아야 돼요. 네. 이거는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깽판이 나거든요. 그 전조현상이 누굽니까? 곽상은 의원. 곽 의원은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네. 정말 권양수 역사가 시암탉을 삶아줬던 그 곽상은이란 말이에요. 그 곽상은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온라인 권력인 누가 뭐 당대표를 만들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고 충정도 대통령.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영종도에서 있었던 인스파이어라는 장소에서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이 가 있어요. 준이죠. 준이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게 이제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측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히 11일 날 해동이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많이 가진 건 여당 쪽이니까 나누어 주라고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바로 합의도 파기하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 이 나라의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충정로 대통령입니까? 여의도 대통령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어쨌든 봉합이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봉합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사람 안 변해요. 예, 내란 재판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왜 위헌이냐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특별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맞불을 놨는데 이 대통령이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을 없앨 내란 전담 재판부든지 특별 재판부든지 이거는 예, 뭐 내란 재판부. 용어 가지고 장난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아니 이제는 당이 존폐 위기 기로에 놓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어요. 법원이여 일어나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개하라. 그러면 재판이 속개돼서 형이 유죄가 돼버리면은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직 상실령이 돼버리면 예. 대통령직도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예. 이게 이른바 말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많이 가진 여당이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대선 때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면은 그거는 뭐 삼척동자가 보든 초딩이 보든 중딩이 보든 고딩이 보든 유딩이 보든 네. 이건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의도 대통령이 더 이기는 겁니까? 충청도 대통령이 이기는 거. 충청도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용산에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자시하지 않겠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거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엄단을 해야죠. 임원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장을 치봤는데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죠. 네, 그럼 목소리를 작게 해요. 네. 아니, 네. 목소리 예. 내려갈 때는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따로 질문이 없는데 말씀하셔서. 아니 이걸 저는 그럼 얘기하셨. 주어진 대로만 아니 얘기 잘하셨다고요. 그래서 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지금 정말 전쟁 상태가 벌어지고 예. 합의된 것도 파기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인제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치하겠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악수까지 이렇게 두 손을 억지로 했죠. 끌어다가 네. 마늘 쑥까지 네. 지금도 마늘 냄새가 나고 쑥 냄새가 나요. 예. 그런데 이 쑥 냄새가 사라지기 전에도 이것 자체가 아예 무산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폐기돼 버린다, 파기돼 버린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협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야 돼요. 가령 청구서가 날아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게 아니에요. 아니 강원도 도민간담회에서는 할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네. 최교진 후보자가 얼마나 논란이 있는지는 우리 항행커도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다 임명하잖아요. 그럼 청문회를 왜 합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죠.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이 배추도사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답변할 수 있으면 저는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잘하는 것 같죠. 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다 누적돼 있다가 지금 당장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 차에서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또 재밌다고 또 막 난리들이세요. 여기 뭐 자기가 본 유튜브 중에서 제일 재밌다는데 네. 차에 있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소리에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놀라실 수 있는데 네. 이런 게 쌓입니다. 네. 이런 게 이른바 우리는 마일리지 법칙이라고 그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심이라는 건요.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입니다. 삼권 분립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놔둬야 됩니다. 설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네. 그것은 법원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또 법관 회의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날에 법원장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도 개최가 됐죠.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지기현 판사 몰아내기도 할 정도예요. 이미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황행 크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조희대,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무슨 또 우리가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 누가 제일 힘셉니까? 누가 제일 힘셉니까? 예. 이것도 답변 못해요? 못하겠습니다. 상권 분립의 취지로 물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대통령이 제일 힘 세겠죠. 네. 정당도 있고 선출 권력이 있고 뭐 국회의장도 사실상 대통령이 원하면 임명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앞으로 새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추 장군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정청래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언제가 될지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풍과 걷잡을 수 없는 부메랑이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왜? 지금은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광역단체장도 선출직이에요. 근데 광역단체장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과 도민들 사이의 자리예요. 라고 얘기하셨죠. 꼼짝 못하잖아요. 네, 예. 황상현 앵커가 그렇게 손을 드는데도 네. 아니, 선택을 하고 말고는 대통령의 몫이잖아요. 아니 그 룰이 있었고요. 예, 어쨌든.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아니요, 별 말씀을. 그럼 나 아무 이야기도 안 할게요. 아니, 왜 이러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대한민국이 제가 이래서 막지 않잖아요. 내일 죽어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키려면 해보세요. 네. 저는 지금 막 정치적으로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할 네. 가능성도 높은데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인가는요. 빵! 터져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부산을 갔어요. 네. 여기 이제 뭐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하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할 일이겠죠. 네. 근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연 손현보 목사를 죄를 외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구속의 상태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구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돼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수많은 신도가 있고 또 종교계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 생각대로 고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것조차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묻고 싶어요. 손현보 목사를 꼭 구속하지 않으면 어떤 혐의가 있는지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나요? 꼭 수원 침례의 김장한 목사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어디 잡혀가 있다. 그러면 탄원서 내고 우리 황상현 앵커는 모른 척 할 겁니까? 찾아가겠죠. 빨리 답이 안 나오네. 아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그런데 그래도 이 교회 성도고 정말 어떤 인연이 있었다면 그거 안 하겠어요? 네. 교회 성도들은 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범죄입니까? 내가 누구 좀 그래도 선처해달라고 하는 게 범죄입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국이 무슨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미국에 굴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선동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미국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민주주의 체계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부산으로 가는 것은 PK 민심도 중요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의석수도 적은 데서 아무리 뭐 가서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결국은 여론을 가져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여론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산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부산에 가서 교회만 간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질문 있잖아요. 있어요? 예. 또 뭐라고 하시려고? 아니 이런 건 좋아.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같이 말씀 주세요. 지금 배도 고프니까. 예. 우리가 배고픈데 자꾸 이 질문 이야기하고 저 질문 이야기하면 또 짜증이 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 걸 민심을 확보하면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국에는 이 종교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을 우군으로 만들 것 같아요. 예.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종교의 지원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뭐
여러 논란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손현보 목사나 뭐 또 정강훈 목사나 저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범죄가 있다면 수사하십시오. 하지만 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종교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도 부산을 가서 민생행보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예. 이 이유일 거예요. 예. 결국 국민들은 실력이 있는 정당.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반사익을 얻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때려서 또 민주당의 갈등, 지금 무슨 명청 갈등도 있고 지금 뭐 명청조 갈등도 있고 온갖 갈등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부지리 정치적 이익을 얻어가겠다. 그건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라 해야 돼. 정말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지금 보니까 대변인도 새로 임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자구책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셀프 임프루브먼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우리 항행크님도 네. 가족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아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네. 점수를 따야 돼요. 네. 발광체 점수를 따야 됩니다. 발광. 그래서 이 점수를 통해서 한번 좀 대적할 경쟁력을 세력을 내년 지방선거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뭐 이 질문 드리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왜 부산입니까? 첫 장소가. 잘 보세요. 자, 이번엔 질문 잘한 거예요. 이런 건 잘했어. 전 잘한 건 잘했다 그러잖아. 예. 첫 번째는 이제 TK는 이미 이제 반 이재명 정서가 좀 깔리고 있어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PK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지만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다독거려 놨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PK 정서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여기는 더군다나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2018년에 대통령 탄핵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3곳이 다 싹쓸이가 됐어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해수부가 넘어가면서 부산 정서가 네. 좀 대통령이 우호적이에요. 예. 근데 더군다나 충청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장동혁 대표로서는 해수부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껄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부산에서도 여론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가서도 가덕도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있고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빅 드림, BD가 있는 겁니다. 왜? 나중에라도 어느 시점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 치고 나갈 때 어떤 쪽 충청권을 잡았어요. 예. TK는 여하튼 보수 대표 출신의 그때가 이제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해 줄 수도 있어요. 어디가 중요합니까? 부산이죠. PK입니다. 서울에 지금 PK 유권자들이 잔뜩 와 있어요. 서울에 네. 수량 인사들이.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경주배시기는 하지만 네. 또 이렇게 또 PK하고 인연이 예, 있잖아요. 있죠.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영남권과 영충전략이죠. 예. 영남도 다지면서 자기의 고향인 충청권 대망론. 여기서 우리가 JP가 생각나네요. 네.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돼요. 그때 JP. 아, JP 모르세요? 아니 아는데 예. 네. 목소리는 구분이 안 되네요. 아니 비슷합니다. 리액션 좀 좋게 해요. 예, 비슷합니다. 긍정적으로. 비슷합니다. PK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말씀이시고 네, 좀 멀리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보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마무리 국면일 거고 첫 정기국회 그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어요. 이재명 정부에 그 뭐 치열한 아까 전쟁이라는 표현 쓰셨으니까 그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전망을 좀 해주시죠.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 때 어떤 분도 가서도 이런 질문을 네.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네. 어떤 국정에 대정부 정부는 국정이잖아요. 네. 국정은 뭐냐? ESC다. 예. ESG가 아니고 예. ESC. 참 많은 분들이 네. 우리 방송을 좋아하는 것은 배추도사는 이론이 있어요. 띠어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E는 뭐냐면 이카노미. 예. 이거겠죠. 예. 에이 퍼주기 할 거야? 예. 이거 이제 대정부 질문을 받겠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 예. 그 다음에 경제 관련된 상호 관세가 왜 지금 협상 처리가 안 됐냐? 이게 불꽃 튈 거예요. 예. 왜 자동차 관세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시큐리티죠. 한미 관계 어떨 거냐? 예. 지금 이 조지아주에 체포된
체포되는 상황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마지막에 C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C는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이 C는 바로 이 여권 내에서의 엇박자. 예. 대통령은 협치한다고 해놓고 정청래 대표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도대체 뭐냐, 네. 먹미, 합의된 거 왜 파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의 전쟁터가 피바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경안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영문으로 ESC로. 아, 영어 싫어하세요? 아니. 아니, 이건 이제 예. 경제 안보 소통. 예. 그래서 깜짝 놀래요. 예,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게 예. 우리가 기업 경영의 지표가 되는 건 ESG잖아요. 예, ESG. 집에서는 뭡니까? MSG 다 뿌리잖아. 촉촉촉. 집에서는 MSG 줍니까? MSG잖아. 집에서는 예. MSG, 네. 기업에서는 ESG, 예.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은 예. ESC. C. 예. 예, 어쨌든 그 보통 이럴 때 슈퍼챗 보내주는 분들이 생겨요. 예. 어, 알겠습니다. 예, 목요일 날 뵙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